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자일동 신규 소각장의 소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스토커식 소각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한 건데 의정부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야생 멧돼지가 주요 감염원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연천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옥정에서 포천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시는 올해 안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주시의회가 하반기 예정된 국외 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장암동에 있는 의정부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할 수 있느냐? 2년 전부터 흘러나온 이 얘기가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주민 반대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소각장 이전이 적절한지를 심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부가 신규 소각장의 소각 방식과 소각량에 대해 의정부시의 계획과는 다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의정부시가 소각장 이전에 앞서 실시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입니다. 소각장 이전에 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신규 소각장의 소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스토커 방식 외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소각공법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새로 짓겠다고 한 자일동 소각장은 스토커식 소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폐기물을 불로 태우는 방식인데 처리 비용이 저렴한 대신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스토커 방식에는 바닥재라는 게 나오거든요. 태우면서 그 잔재물들이 좀 나옵니다. 쇳덩어리라든지 비산재라든지 이런. 하지만 의정부시는 비용과 운영의 안정성을 이유로 들며 스토커식 소각을 주장합니다. 이제 열분의 응용 방식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스토커 방식이 맞고요. 공사비라든지 시설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고장이 많아요. 한강유역환경청의 문제 제기에도 요지부동입니다.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 지금 이미 짜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로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는 소각량에 대해서도 의정부시와 다른 견해를 밝힙니다. 환경부 내부 문서 소각장 예산 지원 사전 검토서입니다. 소각장 건립에 총 189억여 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면서 소각량은 하루 200톤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반입량과 인구 증가를 고려했다는 것인데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하루 220톤 소각은 적절치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환경부에서. 왜냐면 이제 예측 인구가 거기는 이제 인구가 45만으로 보신 거죠. 환경부에서는. 근데 지금도 저희가 45만 2천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미래를 대비해야지.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현재 의정부 소각장 이전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 제1시장이 주차장 환경 개선과 청년몰 조성에 나섭니다. 의정부시와 제1시장 번영회는 오는 2021년까지 38억 원을 들여 현재 단층인 제1시장 가동에 2층을 증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제1시장 라동 2층에 청년몰을 조성합니다. 30개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청년몰에는 수제 맥주집을 비롯해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아이디어 상품 판매점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올해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입니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의정부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 시험장 4곳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역화폐 10만 원과 자진 반납자 확인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8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철원 민통선안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도 방역 당국도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쳐 이미 민통선 일원으로 확산됐을 거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야생 멧돼지일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인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철원 지역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죽은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됐는데 폐사체 3개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상황 1호차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초기에 제시했다 환경부의 제지로 무산됐던 야생 멧돼지 사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철원을 제외한 화천과 양구, 인제와 고성 지역 DMZ를 맡고 있는 군부대에 멧돼지 발견 즉시 사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민통선 안에서 퍼지게 되고 산맥을 따라서 남하하게 되면 남한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이 높다고 봐서 DMZ 부분에서 멧돼지들 전부 포획 사살함으로써 또 접경 지역 지자체에도 유해조수 포획단과 엽사를 추가로 투입하고 관계부서에는 무료 수렵장 운영을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연천에 이어 철원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까지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된 만큼 이미 민통선 일원으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염된 멧돼지를 먹거나 접촉한 새를 비롯한 짐승들에 의해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 사이에 만약에 뭐 개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럼 뭐 그 개일 수도 있고 쥐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뭐 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농장에서 발생하고 다음 날 발생했다고 해서 얘한테 옮겨간 거는 아니라고 봐요. 발생 농장만 14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명확한 유입 경로와 확산 매개체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도내 접경 지역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돼지 일괄 살처분 발표에 대한 연천 농가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철원과 연천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4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일에 발견된 멧돼지를 포함해 총 5마리입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13일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멧돼지 관리 지역을 감염 위험 지역과 발생 완충 지역, 경계 지역, 차단 지역 등 4곳으로 구분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5제곱킬로미터, 30제곱킬로미터 내에는 각각 감염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멧돼지 차단 철책과 포획 도구를 설치합니다. 돼지열병 발생지와 인접지역은 발생지역,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포획틀 등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경계지역과 차단지역의 경우 멧돼지 전면 제거를 목표로 야생 멧돼지를 집중 포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차일피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열병 매개체인 멧돼지 관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끌어인한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그럼 지금까지 무조건 방역 때 설치해서 무조건 살처분하는 게 능사냐?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2일 정부의 연천돼지 일괄 수매 및 살처분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발병 농가 두 곳이 26km 떨어져 있어 역학적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멧돼지로 인한 감염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한돈협회는 14일부터 청와대와 농식품부, 환경부 앞에서
연천돼지 일괄 처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 농가돼지를 모두 수매에 도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23개 시군 300만 마리 미만 사육 농가돼지 10,000여 마리를 부천과 포천 등 4곳의 도축장에서 도축해 출하나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56억 9천여만 원으로 추산되며 수매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하루 처리 물량이 5천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이내에는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의회가 하반기 예정된 국외 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양주시 의회는 다음 달 7박 9일 동안 예산 6,700만 원을 들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일대와 뉴질랜드 북섬으로 도시재생 사업 관련 국외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외 연수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연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정에서 포천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포천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 3월부터 시작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고 올해 안으로 경기도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광역철도 건설비 분담금 마련을 위해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5년간 발생한 전국 버스 교통사고는 4만 1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는 35.6%를 차지했습니다. 또 사망자 수는 858명이었으며 경기도가 2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남, 인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용도별로는 시내버스가 3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수도 시내버스가 5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고 서로 빌려 쓰는 개념의 공유 경제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자동차나 자전거 같은 이동수단에 대한 사례를 짚어보고 지역과의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공유경제 사례를 들어보고 기존 시장과의 마찰 등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공유경제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새로운 지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경제 모델로 등장한 공유경제.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공유경제 분야 중에서도 자동차와 자전거 같은 이동수단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동향이나 수익 구조 등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 국내 스타트업의 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To reduce this friction caused by inconvenience of exchanges between many small suppliers and many individual buyers, there's a business opportunity for a platform. 출퇴근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카풀을 이용하게 될 때는 불법이거든요. 저희들은 신원 보장을 위해서 그래서 재직증 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뒤이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공유경제 기술을 국내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포럼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이 함께 자리해 쉽게 관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